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의 첫 번째 시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다운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풍문으로만 들었던 소문난 수익 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먼저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보고 오셨는데요. 대표님 모시기 전에 시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증시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다시 하락 추세로 들었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중국이 당대회를 마친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지난달 10월에서는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고 한 달 동안에 2,300선까지 거의 다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보통 중국 위험이 확산되면은 우리 증시가 떨어지는 과거 양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노란 톡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과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거의 4%대 상승을 보이며 6만 정자 회복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두 증시의 이 두 종목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요즘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3분기 실적 발표로 효성중공업 약 15%의 급등을 보였고 반면 호텔신라는 9%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실적 발표에 대한 정보들 함께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요. 필요한 정보들 시시때때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해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은 11월 들어 있을 FOMC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지표, 또 연준이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지표들 또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항상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종목별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지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모셔올게요. 네, 간략한 어제 시황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는 대표님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시장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반갑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월은 끝났고 새로운 11월 달이 왔는데 사실 10월 달 분위기 놓고 보면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전거래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은 상승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죠? 어제 기준으로 일단 상승 마감이 되는 모습들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나 우리가 10월 한 달을 정리해 보게 되었을 때 특별한 움직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거죠.
물론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사실 요즘 중국 증시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제 3연임 이후에 사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어느 정도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양호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모멘텀들이 꾸준히 없다 하더라도 끌고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뭐겠습니까? 역시나 그 흐름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우린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바로 미국의 11월 달 FOMC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 FOMC에 대한 분위기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부분들 자체를 재료 소멸로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이제 11월 달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는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달에도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자, 겁먹지 마세요. 오히려 9월, 10월 달에 형성된 저점권이 소위 말하는 지난 6월 달, 7월 달과의 어느 정도 연관성을 함께 비교해보게 되었을 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분위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9월 달에 저점권을 형성해 주었던 흐름을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나쁘지 않았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2250포인트를 돌파해 주었고 이제 23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2300포인트를 돌파해 준다면 사실 저는 2400포인트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코스닥 지수. 상대적으로 이제 다우 지수와 나스닥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나스닥 지수가 조금은 주춤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실질적인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위축된 부분들은 있었지만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증시도 충분히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첫 번째 부분들 바로 미국의 FOMC 회의가 일단은 당장 눈앞에 있지만 겁먹으실 거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시점에서 만약에 지수가 눌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러한 포지션이 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의 수급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인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우상향의 추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FOMC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과 12월 달 두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12월 FOMC 아시는 것처럼 0.75포인트 안타깝게 이번에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제 12월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0.5포인트 즉 빅스텝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즉 소위 말하는 정점론이 이번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변수는 뭐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북한 그리고 이제 조금 멀리 나아가게 되면 이제 역시나 중국 그리고 추가적인 러시아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최근의 분위기를 놓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일시적인 눌림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의 훼손을 만들어줄 만한 포지션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11월 뿐만이 아니라 12월 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최근의 분위기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등폭을 보였습니다만은 사실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말 그대로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 공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소위 말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 만큼 그런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랑 함께 배워가시면서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달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게 납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꾸준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종목군들 뭐로 드리고 있습니까? 히든 종목으로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종목군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포지션들을 체크해 봤더니 단기적으로 10% 넘게 올라간 종목군들의 수가 이렇게나 많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도 이 정도 수익 낼 수 있었다. 10월 달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면은 한번 오셔서 교육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결국에는 쌓이면서 나의 실력을, 나의 스킬을 높여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노란톡방에 오신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다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바로 강연회가 있어요. 자, 11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여의도에서 2시에서 5시까지 강연회를 합니다. 매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무려 3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뭐 해드릴 거예요?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노하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을 선정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날만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과정, 그러한 방법을 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입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들어오시겠죠? 그러면은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이다운 전문가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의 꼼꼼한 시황과 또 높은 수익률 함께 잘 보셨습니다. 이 높은 수익률 또 내 계좌에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대표님을 한 달 전에만 알았더라면 저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이런 아쉬움 갖고 계신 분들 이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어플 키셔서요. 카메라 어플 키셔서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시면은 영어 링크가 뜹니다. 영어 링크 그대로 눌러주시고요. 입장 코드 1004번, 1004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대표님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상승률에 있는데요. 상승률 하면 한번 다시 보고 오시죠. 우선 지난달 최고 상승률 휴마시스 94%대 상승했고요. 흥하해운은 75%대, 유시는 55%대 기록했습니다. 휴마시스 이번 달 한 달 동안에만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코리아 SE 52%대 상승했고요. 샤페론 40%대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두 자릿수 넘는 상승률 정말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 상승률 정말 내 계좌에도 담고 싶다. 저 상승률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셔서
저 상승률 내 계좌에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네, 저희 상승률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이 상승률 대표님께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으셨는지 정말 저도 너무 궁금하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승률 가져갈 수 있었던 그 비법 바로 리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공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공략을 했느냐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보겠죠.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 다 어디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송 중에는 공개하진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 다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소위 말해서 두 자릿수 상승, 즉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던 그러한 종목군들만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10%대부터 20%, 30%, 50%, 100% 가까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이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시점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를 바라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다 드렸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히든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잠시 뒤에 시작이 되는 우리나라의 정규장 시간에도 그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에서 10가지 다 함께 교육을 시켜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시점에서 공략을 하셨다면 최소 이 정도 그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실질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자, 그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었죠. 자, 신송홀딩스입니다.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는 윗꼬리를 달아주었지만은 신송홀딩스가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샤페론이라든지 코리아 SE라든지 비스토스,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략해 드리고 공략한 이후에 상한가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충분히 보여드렸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최근에만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셨다면은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 다 이렇게 히든 종목에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에 공개를 했던 종목이죠. 레이저셀. 자, 월요일 날 하루 만에 몇 퍼센트 올라갔다고요? 월요일 날 하루 만에 14% 올라갔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전에 드렸던 종목군들 FSN이라든지 위메이드맥스, 비스토스라든지 SBB테크, 대성하이텍,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드렸던 날짜 기준으로 다 10% 넘게 올랐었던 포지션들이 포착이 되었어요. 물론 아쉽게 지금 기준으로는 다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떨어진 종목도 있을 거고 추가 상승을 보여준 종목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던 그 기준의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다 종목군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샤페론이라든지 코리아이스 지난주에 다 상한가를 갔었던 기록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송홀딩스 저희가 공략해 드렸죠. 이미 떨어지는 시점에서 저희는 신송홀딩스를 미리 선침해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신송홀딩스가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죠. 아쉽게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눌렸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눌렸을 때 제대로 공략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송홀딩스의 상한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공통점 그리고 급등을 했었을 때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되는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선정해 보시자. 이런 얘기를 매번 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사실 차트를 길게 보시면 어때요? 차트를 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 19,000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과대 낙폭주들을 봅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어땠습니까? 시장 자체가 좋았던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시장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다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떨어지는 종목군들 안 떨어지겠습니까? 물론 안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한다고.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자,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드리는 종목군들 이따가 제가 오늘도 드리는 종목군들 보시면은 떨어진 종목군들을 드리지 올라간 종목군들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물론 올라간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올라간 종목군들 어떻게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세요. 밑에서 따라 올라가고 있는 5일선의 이격도가 줄으면 줄을수록 나의 수익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1차 상승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2차, 3차 상승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어차피 지금 시장은 소위 말해서 개별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러한 과정들이 속속속 녹아들어 있는 종목군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보시는 것처럼 과대 낙폭이 형성된 종목군들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폭, 상승 흐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종목 중에서 또 하나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 했더니 추가적으로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레이저셀은 저희가 언제 드렸다고 했어요? 레이저셀은 바로 이날 드렸습니다. 10월 28일, 즉 주말에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주말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 레이저셀이에요. 자, 그리고 레이저셀이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하루 만에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아쉽게 몇 퍼센트로 끝났지만 8%로 끝났지만 8%도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루 만에. 물론 시장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월요일장이지만 상대적인 분위기 보시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14% 잡아드렸다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하루 만에 14%를 잡아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4%가 올라오기 이전의 흐름이 어땠느냐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최고점 얼마였습니까? 19,000원이었고요. 최근의 상승폭이 여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따졌을 때 14,000원, 15,000원, 최고 19,000원에 있던 종목이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저가 기준으로 반등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몇 퍼센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6,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가니까는 무려 100%가 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주고 있구나. 자, 최고점까지 가게 된다. 200%까지도 갈 수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뭐를 주고 있어요? 희망을 주고 있어요. 자, 주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이 안 좋아질 거를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좋은 생각해야 돼요.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포착되는 종목군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 눌려 있으니까 드렸잖아요. 지난 주말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이 종목군들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하루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소위 말해서 30% 50%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하루아침에 30%를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30% 50%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를 배워요? 인내를 배운다고요. 기다림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내 계좌에, 내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로 마찬가지로 눌린 거 맞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안 할 게 아니잖아요.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위기라고 남들이 생각을 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왜? 결국엔 그게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겠죠.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을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난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 모르겠어. 하시면 오셔서 배우시라고요. 교육 받으시라고요. 하루만 일찍 오셨어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뭐를 하실 수가 있었다고요. 지금 저희가 드렸던 이 종목 레이저셀 보실 수가 있었다고요. 자, 뿐만 아니죠. 그 전에 드렸던 종목군들 FSN이라든지 위메이드맥스 비스토스도 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비스토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스토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죠? 저희가 언제 드렸다고요? 이날 드렸어요. 이날. 10월 26일. 거짓말을 못하는 게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 자리 위에 남아 있잖아요. 자, 10월 26일 히든 종목입니다. 비스토스. 그죠? 10월 26일 날 드린 종목이에요. 노란 톡방에 오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토스가 10월 26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가 여기예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리고 나서 다음 거래를 어떻게 됐어요?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는 윗꼬리를 달아줬지만 장중 이렇게 아주 시빨간 장대 양봉이 나왔었다고요. 하루 만에 30%의 상한가를 잡아내 드렸다고. 그러면은 하루만 일찍 왔었으면은 좀 전에 보셨던 종목군들 그리고 일주일만 먼저 오셨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다 저희가 뭐 해드렸다고요? 잡아내 드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들이 최소 몇 퍼센트, 10%씩만 움직였다라고 치면은 10%, 20%, 30%, 40%, 50%, 60%를 가져가실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레이저셀까지 합치면 70%. 자, 근데 여기에서 비스토스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플러스 20%. 그러면 90%라고요. 90%. 저희가 드렸던 종목군들 기준으로만 보았다면. 물론 지금은 떨어졌겠죠. 하락을 했겠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어느 자리에서 이 종목을 우리가 체크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다면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오셔서 교육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하셔야 되겠죠. 왜 입장하셔야 되는지 이유 아셨죠? 그럼 이제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던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한번 알아보러 우리 이다운 전문가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까지도 상한가를 여러 번 기록하고 계신 저희 대표님께서는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추세선을 파악하고 또 눌림목에서 공략하라. 말은 정말 쉬운데
사실 내가 그 선을 파악하고 또 눌림목이 어딘지 그걸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대표님께서 종목 선정 방법부터 또 매매 타이밍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들 고르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꼭 비법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카메라 어플 키셔서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시면은 영어 링크가 뜹니다. 영어 링크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1004번, 1004번 누르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히든 종목 찾아봐야겠죠? 히든 종목 퀴즈 나가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불러볼게요. 대표님. 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힌트 나갈 텐데요. 대표님 요즘 한숨 좀 쉬시나요? 매번 한숨 쉽니다. 네, 대표님 한숨 쉬실 때 어떻게 쉬시죠? 애휴하고 쉬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 휴 하고 한숨을 쉬죠. 바로 첫 번째 힌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뒤에 두 글자, 맨 뒤에 두 글자에 대한 힌트인데요. 땡땡 청소기, 저 요즘 갖고 싶더라고요. 어떤 청소기일지 대표님 좀 감이 오시나요? 전 모르겠는데요. 대표님 청소 스스로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 청소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땡땡 청소기 나도 한번 갖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전 무선 청소기가 갖고 싶어요. 아, 비슷합니다. 그 무선인데 미래에 많이 사용하는 또 요즘도 많이 사용한 청소기죠. 이 땡땡 청소기가 바로 이 땡땡이 맨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글자입니다. 이렇게 힌트, 첫 번째 글자,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힌트 드릴게요. 저희 앞으로 또 대표님께 이 종목에 대해 설명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4,9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로서는 2,000원대에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2,000원에서 4,900원까지 간다. 무려 150%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차트의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150%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해 준다라면은 충분히 150%까지도 불가능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물론 추가적으로 이 종목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10월 달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손절가라는 얘기 당연히 드리죠. 자, 손절가는 역시나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얘기를 드려요. 짧게 본다라는 생각과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수익률은 크게 바라보는 게 저희의 뭐예요? 모티브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이렇게 눌림자리가 형성이 될 때 매번 공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글자 수를 봤더니 몇 글자냐? 바로 네 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에 대한 힌트가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글자 수를 잘 조합해 보면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나오고요. 역시나 앞에 두 글자와 뒤에 두 글자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더 쉽게 이 종목 유추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그러면 오늘 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연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풀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이 앞으로 11월, 12월 달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노란톡방 입장하시는지 한번 다시 우리 이다운 전문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지금 눌림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 종목만 확인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종목만큼이나 중요한 게 매매 방법입니다. 매매 방법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입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시면은 영어 링크가 뜹니다. 영어 링크 그대로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입장 코드 1004번, 1004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꼭 들어오셔서 저도 있기 때문에 인사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희 입장 방법 한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힌트 나갑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힌트 먼저 나가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져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 휴양지 하와이의 호 땡땡 루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가운데 두 글자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입니다. 하와이 호 땡땡 루 여러분들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글자는요. 바로 제 이름의 성입니다. 제 이름의 성, 앞으로도 또 제 이름이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제 이름의 성이 맨 앞 글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레저 스포츠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중에서 눈 속에 하는 거, 산 속에서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시면은 산 안에서 눈을 타고 쭉 미끄러져 오는 이 게임, 이 종목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요. 이 맨 앞 글자가 바로 마지막 글자로 들어갑니다. 이 운동 두 글자 운동이고요. 산 속에서, 눈 속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힌트 나갔으니까요. 대표님께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들어봐야겠죠? 대표님 불러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차트상의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최근에 상장된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12,000원대에서 얼마까지? 24,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자, 거의 100%라는 상승률을 보여준 이후에 사실 최근에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아쉽게 13,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저점인 12,000원대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 포지션에서 공략을 해 본다라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는 아니겠지만 100%에 가까운 상승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의 전체적인 차트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기업 네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공교롭게 이제 첫 번째 히든 종목과 글자 수가 동일한데 일단은 뭐 지금 힌트를 드렸던 이 내용들을 잘 접목해 보시면은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글자 수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나 이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 종목을 알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역시나 이 종목이 뭔지를 알았다면 이 종목이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장 오늘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노란톡방에서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드렸던 종목군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는 조금 기억해 보셨으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소위 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단기적인 급등 종목군들도 다 이렇게 눌렸던 시점에서 공략을 했어요.
이제 새로운 11월 달이 시작이 된 것처럼 이렇게 눌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얼마든지 과거의 흐름을 다시 재현할 종목군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눌리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전히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자, 요즘 뭐 삼성전자 물론 최근에 다시 6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눌렸던 포지션들이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좋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좋다라고 해서 만약 좋은 종목이 좋은 기업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도 이런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할 수 있다면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면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그동안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보시면서 또 이제 새로운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그리고 남은 2022년들을 한번 따뜻하게 내 계좌의 흐름들을 만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결국엔 어떻게 가는지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로 입장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우리 이다운 전문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변동성이 큰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수익률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 수익률에 바로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또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들 이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입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요. 아래 QR코드에 가져다만 대시면은 영어 링크가 뜹니다. 영어 링크 그대로 눌러주시고요. 입장 코드 1004번, 1004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입장 방법 화면으로 보고 올게요. 네, 대표님께서 주시는 히든 종목들 두 자릿수 대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세 자릿수 대의 상승률까지도 갈 수 있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그동안 대표님의 비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에 오프라인에서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강연회가 열립니다. 강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참석 의사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 히든 종목 힌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은 조금 종목 이름이 긴데요. 7글자짜리 종목입니다. 7글자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3글자는 임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 바이오 종목이라서요. 맨 끝에 3글자는 바이오고요. 그리고 앞에 4글자에 대한 힌트 드릴게요. 예능에서 보면은 복불복 퀴즈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땡땡땡 액젓 많이 먹는데요. 아메리카노 대신에 이 땡땡땡 액젓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땡땡땡에서요. 앞에 글자를 카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3글자가 되죠. 이 3글자가 이 종목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자는요. 우리가 놀랄 때 그리고 갑자기 깨달을 때 이렇게 한 글자 소리가 나는데요. 이 한 글자가 네 번째 글자가 됩니다. 잘 조합해 보셔서요. 이 마지막 히든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한 히든 종목 설명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최근에 얼마까지
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만 원대, 1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단순하게 15,0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가게 되었을 때 상승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선호를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제약 바이오 섹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 주도 역시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 10월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 제약 바이오가 안 움직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만약에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상승폭을 보인다면 그는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움직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 움직이지 않은 제약 바이오 sek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몇 글자짜리냐? 7글자짜리고요. 앞에 4글자와 뒤에 3글자가 역시나 한번 만들어지면서 이 7글자를 만들어주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이 뒤에 3글자는 바이오가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던 자리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에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가 없다면 한번 오셔서 같이 함께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를 준비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강연회 신청 방법은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 우리 이다운 전문가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히든 종목은 저희 대표님이 가장 자신 있으신 제약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세 번째 종목까지 모두 변동성이 큰 종목들 눌림목에서 공략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이 매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대표님께 종목 고르는 방법 또 매매 방법도 꼭 배워 가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은 앞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큰 수익률 여러분들 계좌에 담고 싶으시다면 저희 대표님 노란톡방 오셔서 교육자료도 꼭 받아가시고 또 대표님께서 시작부터 또 마감 시황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님들의 시장 보는 방법도 시장 보는 눈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대표님과 오프라인으로 또 뵐 수 있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프라인 강연회가 곧 열린다고 하니까요. 오프라인 강연회 어떤 내용 설명드리고 또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 강연회를 꼭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강연회 언제 어디서 하는지 또 강연회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꼭 입장하셔서 방법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바로 변동성 큰 종목들 또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가져만 가시고 또 매매 타이밍 놓치시면은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란톡방에서 매매 방법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이제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이 시작할 때부터 또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들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